영종도 백운산 흰 구름에 깃든 용의 순결. 1. 서해이품 태고 섬들의 순결. 미추홀 서쪽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희미한 곳에 광활하고 신비로운 태고의 바다가 있었다. 시간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던 아득한 옛날, 그 바다 위에는 수많은 섬들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품고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다. 태고적 이곳은 오늘날의 영종도처럼 하나의 거대한 섬이 아니었다. 수많은 작은 섬들이 바다 위에 존재했다. 훗날 이 모든 섬이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통합되어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력과 으뜸가는 근원이라는 뜻의 영종도라 불리게 될 곳이었다. 그 여러 섬들 중 가장 서남쪽에는 이름에서부터 태고의 신비를 머금은 용유도가 있었다. 그 이름은 용이 논이는 섬이라는 뜻을 지녔으니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태초의 용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기운을 수련하던 성스러운 땅이었음을 암시했다. 거대한 용들이 굽이쳐 흐르는 바다를 따라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잠수하며 태고의 생명력을 지녔던 섬이었다. 용유도 동쪽에는 자연도라는 또 다른 섬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주색 제비섬이라는 뜻의 자연도는 이름처럼 신비로운 자주색 깃털을 가진 제비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던 곳이었다. 이 제비들은 봉황의 작은 사자이자 하늘과 바다 사이의 미세한 기운을 전달하는 존재로서 이 섬의 하늘을 수놓는 작은 정령들이었다. 태고적에는 용유도와 자연도는 물론 다른 수많은 작은 섬들이 좁은 바닷길로 분리된 각기 다른 섬들이었다. 훗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섬과 섬 사이의 바다를 메워 자연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등 여러 섬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된 후 비로소 영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영종도 일대 섬들의 가장 높은 곳에 봉우리에 흰 구름을 두른 듯 신비로운 산이 있었으니 바로 백운산이었다. 영종도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인 백운산은 통합된 섬 전체를 굽어보는 눈이자 하늘과 바다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신성한 연결고리였다. 백운산은 태고의 영종도, 이 거대한 생명의 숨결이 넘실대는 바다 위 땅의 심장부였다. 또한 그 너머 가까이 마주한 무의도 또한 이 태고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는 존재였다. 2. 백운산 용의 기운과 흰 구름의 비밀. 백운산은 그 이름처럼 흰 구름을 머금고 있었다. 이 흰 구름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유도를 비롯한 영종도 해역에서 태동한 위대한 용의 숨결이자 그의 강력한 기운이 백운산의 높은 봉우리와 하늘에 닿아 발현되는 신성한 징조였다. 용은 바다에서 그의 권능을 행사했으며 백운산은 용의 기운이 모여 흰 구름을 피워올리고 대기로 흩어지며 영종도 전역에 생명의 기운을 고루 전달하는 중개점 역할을 했다. 백운산의 정상은 영종도의 모든 것을 굽어보는 섬의 눈이자 서해의 등대와도 같았다. 백운산은 용의 영역을 감시하고 바다의 조수간만을 관측하며 구름과 비의 변화를 감지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때로는 백운산 정상의 흰 구름이 묘하게 자주빛을 띠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는 봉황의 사자인 자주색 제비정령들이 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백운산의 구름 속에 내려앉았음을 알리는 상서로운 징조였다. 백운산은 제비정령들이 봉황의 뜻을 전하거나 용의 소식을 하늘에 올리는 중요한 경유지이자 하늘과 바다를 잇는 소통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백운산의 기슭에는 오랜 세월을 지켜온 증인이 있었으니 훗날 용궁사라는 절이 창건될 그곳에 자리한 1300년 된 고목 느티나무였다. 이 나무는 단순한 고목이 아니었다. 백운산의 깊은 정기를 받아 뿌리를 내린 용유도와 영종도 해역에 용의 존재와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본 태고의 증인이자 목신이었다. 그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바다 용의 숨결이 닿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용의 힘과 생명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살아있는 기록 저장고였다. 3. 그림자의 침투와 희망의 조짐. 그러나 태고의 평화롭던 바다와 산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인간 부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들의 삶에 욕망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강물을 타고 바람에 실려 바다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자연의 순수한 생명력을 탐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탐욕의 기운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은 용유도를 비롯한 영종도 해역의 바다 시면을 혼탁하게 만들고 위대한 용의 힘을 약하게 했다. 용의 숨결이 닿는 갯벌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불규칙해지고 바다 생명들은 힘을 잃어갔다.
백운산의 흰 구름은 점차 잿빛으로 변하고 그 빛깔을 잃어갔으며 느티나무 목시는 그의 잎이 시들어가며 고통스러워했다. 용은 고통받기 시작했고 때때로 바다는 평소와 다른 격렬한 파도를 일으키거나 알 수 없는 이상기후를 보이는 등 용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를 보였다. 용의 위대한 존재는 이러한 탐욕의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듯했다. 그의 고통은 계양산 백호의 신음과도 연결되는 미추홀 땅 전체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조짐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초의 용은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끝없이 스며드는 어둠에 맞서 끊임없이 바다를 정화하려 애썼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태고부터 이 땅을 지켜온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영종도의 생명력은 잠시 시들었으나 용의 본질적인 힘은 여전히 바다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용의 숨결을 담은 백운산의 흰 구름은 더욱 강렬한 빛을 머금는 순간이 있었고, 용의 힘과 자연의 지혜를 이해하려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은 깊은 바다와 하늘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가올 변화를 예감하며 태고의 위대한 존재가 이 어둠을 걷어낼 힘을 다시 모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태고의 흔적과 현대의 연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용유도, 자연도 등 여러 섬은 간척을 통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영종도가 되었다. 용의 숨결이 닿고 자주색 제비가 논일던 태고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백운산 기슭의 용궁사에 자리한 천년 고목 느티나무는 용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은 태고의 용이 다스리던 바다와 하늘을 훗날 인간의 지혜로 이은 듯한 거대한 건축물로 그 위용을 자랑한다. 영종도는 태고의 용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으뜸의 땅으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신화의 증거가 될 것이다.